오늘은 얼마를 벌어야 포르쉐를 탈 수 있을까 면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포르쉐의 점유율은 4.8%입니다. 억대 이상의 금액을 차량에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텐데 점유율이 4.8%나 된다는 사실에 놀란 거죠. 포르쉐가 차량 금액은 비싸지만 생각보다 또 탈만은 합니다.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감가가 생각보단 적거든요. 그치만 차량 금액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포르쉐를 구매해보고 운영해보면서 느낀 유지비, 감가, 보험료 등과 현실적인 평균 소득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1도 정말 모델이 많습니다. 뚜껑의 유무, 개폐 방식에 따른 카레라, 카브리올레, 타르가부터 노말, S, 4S, GTS, 터보까지 워낙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많게는 같은 차량이더라도 1억 가까이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911 카브리올레 모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911 카브리올레 노말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992.1 노말 카브리올레 모델은 일반적으로 필수 옵션을 넣고 출고하면 2.1억 정도 선에서 출고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취등록세 등 등록 비용을 합하여 차량을 출고하기까지 총 발생하는 비용은 2.25억 원 정도 됩니다. 중고로 구매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중고는 워낙 키로수, 연식, 옵션, 사고 유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갖고 와서 편하게 타기 위해서는 보증도 살아있어야 되고 키로수도 적당해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된다는 기준을 두어 출고한 지 2년 이내 키로수는 2만 킬로 내외 차량을 기준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현금 차량 기준으로는 1억 8,500만원 정도가 기준 금액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취등록세를 합하면 2억 정도 됩니다. 이제 차값을 알았으니 얼마를 벌면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나이대별 평균 연봉은 국세청 기준으로 30세 미만 2,453만원, 30대 4,263만원, 40대 5,265만원, 50대 5,268만원, 60대 3,289만원입니다. 30대 기준으로는 연봉이 4,263만원이니 월 실수령액은 월 311만 8,830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911을 너무나 사랑해서 수령한 월급 중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돈을 다 911을 사기 위해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65개월이 걸립니다. 65개월이면 5년하고도 5개월이네요. 그치만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만큼이라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정말 제가 타이트하게 118만원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200만원씩 911을 사기 위해 모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정확히 100개월이 걸리게 되고 이는 8년 4개월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차값을 전액 현금으로 모아 차를 샀다고 해서 돈이 전혀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차를 사도 유지비, 보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연 911의 유지비,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차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떻게 타는지에 따라서 유지비와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포르쉐 911의 복합 연비는 8.1부터 8.5km/L입니다. 그치만 이건 재원상 복합 연비이고 실 연비는 살짝 달라요. 실제 주행 시에는 평균 시내길에서는 3.5km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고속 주행 시에는 10km도 넘게 연비가 나오죠. 제가 911을 1년에 15,000km, 즉 한 달에 한 1,500km 정도 타고 다녔는데 달의 평균 기름값이 5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급용 기준으로 10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면 만땅이었고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정도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 주유를 했었으니 대략 한 달에 50만원 안팎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30만원, 그리고 기름값 50만원, 보합 월 80만원의 유지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치만 이건 아무런 이슈가 없다는 기준이다 보니 여기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겠죠? 포르쉐는 22년도까지는 신차 출고 시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 무상 쿠폰을 줬습니다. 그치만 23년도부터 신차를 출고하더라도 모든 소모품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포르쉐 공식 센터 기준 엔진오일 교체 비용은 50만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거기에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도 구매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잡비용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행하며 유지하는 데 비용은 월 1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월 120만원 비용이면 1년 1,500만원 가까이 하는 비용이니 큰 비용으로 느껴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감가 비용이죠. 차량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치만 부동산과 다르게 차량은 소모품이다 보니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자산입니다. 유지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차지하는 비용이지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초반에 감가가 몰려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율이 둔화됩니다. 평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차량 가격이 50%로 중고차 가격이 수렴하게 되는데 911 같은 경우에는 처음 1년 차에는 3,000만원, 2년 차에는 2,000만원, 3년 차에는 1,800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감가 비용이 둔화가 됩니다. 5년 동안에 1억의 감가 비용, 그리고 사라지는 취득세 1,400만원을 합하면 1억 1,400만원이 감가 비용으로 발생하겠네요. 이걸 월로 나눌 경우에는 월 190만원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911을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하여도 감가 비용 월 190만원과 유지비용 및 보험료 월 120만원을 합해서 월 310만원의 돈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최소 얼마를 벌어야 현실적으로 포르쉐 911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정해진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내가 20대고 책임질 가족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고 911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내 인생을 911에 다 투자할 수 있어 라고 할 경우,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돼서 차를 현금으로 살 돈도 있어 할 경우에는 월 120만원의 유지 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니 사실 아르바이트만 하면서도 911을 탈 수는 있겠죠. 그치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표준 문법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911을 사려고 하면은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벌어야 되냐 보다는 얼마를 차에 지출할 수 있어야 되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대 중반이고 차를 너무 사랑하고 부양 가족도 없고 난 911을 삼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어 한다면은 저는 월 600만원만 벌어도 911은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치만 사실 이건 카푸어의 영역이긴 합니다. 카푸어가 아닌 상황에서 911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월에 세후로 2천만원 이상은 벌어야지 911을 안정적으로 탈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도 최소예요. 시장에서 많은 911의 리스 세팅은 월 납입료가 300만원 언저리입니다. 리스료 월 300만원, 그리고 보험비와 유지비 120만원 등을 해서 월 450만원의 비용은 911을 운행함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차를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인생에는 차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에 필요한 돈, 여유를 위해 안정적인 저축, 가족과 생활을 위한 생활비,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 등 차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의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91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부양가족이 없다는 기준에서 책정한 금액이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처분 소득이 월등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필요한 소득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참 이렇게 계산해보니 911을 한번 타기 너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치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혹은 이 차량이 주는 매력이 너무 좋은 나머지 정말 중요한 삶, 생활을 하지 못하고 카푸어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20대 중반에 차를 너무 사랑하면 사실 월 600만원을 벌어도 911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들은 동기부여를 통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투자 재테크를 하기 위한 정말 소중한 시대를 마련해야 될 돈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샀다가 차량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건 많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은 정말 간사해서 좋은 건 금방 익숙해지지만 불편해지는 건 매 순간 모든 게 불편해지거든요. 차를 정말 좋아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카푸어가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어도 현실은 올바르게 마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사실 같은 차종이라도 어떻게 사냐에 따라 손해보는 비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차를 살 경우에는 취등록세와 함께 초반 감가가 심한 구간에 피할 수 없으니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고 차량의 경우 리스가 예쁘게 설계되어 있고 착한 금액으로 나온 매물은 생각보다 손해가 덜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갖고 왔다가 무리다 싶으면 처분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긴 합니다. 중고 차량들 중에 좋은 차량을 선별하기도 어렵고 리스도 너무나 복잡하고, 리스 차량을 처분하는 건 일반 현금 차량을 처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니까요. 저는 차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최대한 많은 차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면서 기변하기는 아까워서 각 차종의 연식, 키로수, 풀체인지 주기 등에 따른 표준 감가 데이터를 전부 트래킹하여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등 하다 보니 리스머라는 사업체가 탄생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아까 911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앞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월 300만원의 고정비용이 생기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년 만에 7천만원이 넘게 손해를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911 중고 매물을 잘 가져오신 분들은 1년 동안 2천만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운행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 타이칸을 신차로 출고했다가 6개월 만에 처분했는데 이때는 4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사실 이 정도 비용이면 우루스나 F8 스파이더를 탈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차량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회원 전용 영상에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르쉐 911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후로 월 2천만원의 소득은 연봉 4억 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르쉐를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고 계속 고민을 하고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사기 위해서는 포르쉐를 사기 위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